고스트 스토리 시간입니다. 앞에서 본 사진들은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사진들인데 뒤에 천천히 그 사진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하면 흉가 체험이나 유령 세계를 아시고자 하는 분들 같으면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뭐 탁자를 옮겨 놓거나 뭐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상한 냄새를 피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를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데, 저기 유럽 어디는 그 여자분이 너무 한이 맺혀서 자기 남편이 그 여자분하고 불화하거나 뭐 싸워서 그 여자를 어디다 가뒀대요.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을 해버리고, 그래서 밥도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놔둬 버렸나 봐요. 뭐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남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그 새로 결혼한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는 날에 바깥에서 여인이 구슬픈 목소리로 울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뭔가 창문 밑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1층이 아니고 2, 3층은 되겠지요. 뭐 성에서 일어난, 고대의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창문 밑이, 그 부부 침실의 창문 열면 아래쪽에 이제 뭐 보통은 석재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가 판자로 되어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손톱으로 자기 이름을 긁어서 새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폴터가이스트라는 용어는 뭐, 많이들 아는 용어이기도 하고, 흉가 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한 사례를 직접 목격한 분들도 있을 테고,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나 뭐 다른 동영상들, 흉가 체험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쭉 보는데, 뭐 직접적인 유령들의 흔적이나 모습은 참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찍기도 힘들고 우연히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상 올리는 분들이 찍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자기가 오랜 세월 뭐 그 방면으로 다닌다든가 뭐 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얻는 장면이나 사진들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의 제가 살펴보면 유튜브나 뭐 다른 곳에 도는 뭐 그 유령들 출연 영상들은 거의가 가짜 같아요. 한 90%는 가짜 같아요. 뭐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고 그 영상을 보고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저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내용들은 진실에 가깝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사진은 가짜 사진이라고 하고, 진짜 사진은 진짜 사진이라 하고. 근데 가짜 영상은 뭐 제가 고스트 스토리를 하면서 가져와서 쓸 가능성은 없지요. 저는 뭐 그렇게 진짜가 아닌 영상은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폴터가이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도 보시고 뭐 얽힌 사연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실제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어린애가 앉아 있는데, 앉아서 학교 숙제를 하는데 의자를 당겨서 뒤로 밀어버리니까 어머니가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으면서 밀려 나오면 밀어 넣어버리고, 밀려 나오면 밀어 넣어버리고, 실제로 인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유령분들에게 요구를 하면, 사인을 보내봐라 하면 물건을 옮겨놓고 흔들어 놓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도 역시 영매사들이 아주 강한 유령을 소환을 해서 그들의 신통력을 이제 느끼고 뭐 당하는 사례인데,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뭐 심지어는 의자를 여러 개를 가져다 놔버리고, 그러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진 중에서 저기 위에 뭐 그 번개처럼 나오는 저거는 약간은 조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후세들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넣은 건데, 실제로 사람 몸이 뜬 건 진실입니다. 저는 뭐 이 방면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사진을 보면 이게 가짜다 진짜다 알 수가 있죠. 그 영상 실제로 유령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의자를 잡아당기거나 탁자를 통째로 옮겨 놓거나 하는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unsettling, these poltergeists appear to mean no harm. But other cases are far more sinister. Command you to reveal your identity. Next, Ed decides to confront the poltergeist alone. Give me some sign. Is that you moving something? Give me some sign that you're he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reveal your identity. On the following night, the family reports that the poltergeist seems to be more active than ever. Only now it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amily's 10-year-old daughter. What we see here, the little girl is trying to do her homework, but you can see that the chair keeps sliding backwards. You're holding it down, aren't you? It's got that much strength to it. Now, if you watch, you can see the little girl's legs are up on the rungs of the chair. She's not pushing herself up from the floor. The mother is not tipping that chair backwards. This is what it captures. Watch as the glowing shape floats down the corridor, then appears to enter a doorway. What is this phantom image? There's nothing humorous about this ominous image recorded at a Moore Park, California residence in September 1989. This mysterious black apparition was captured by videographer Daniel Hobbit. He shot this eerie video in the home of a very frightened couple, convinced they were living with a disturbed spirit or entity. Hobbit even caught the apparition reflected in a mirror. This shot persuades many top researchers that we are witnessing a real ghost on tape. 이번 주제는 폴터가이스트니까 유명한 맥켄지 폴터가이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배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맥켄지 폴터가이스트, 뭐 컨버넌터스 프리슨, 컨버넌터스 감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문만 열리면 방문객들을 긁어버린다고 해요. 누군가 와서 긁어버리면 상처가 남고
한 500명 이상 그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슈퍼네이처 케이스, 슈퍼네이처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일을 넘어선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했네요. 뭐 방문객들이 많이 긁혔다고 하니까 자기들 이제 다른 분들은 가보지 않은 분들은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겠지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령들이 긁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뭐 상대방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긁거나 하면 긁는 당신은 아프지요. 왜 긁어? 뭐, 왜 그러냐? 어이, 상처났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유령들이 긁어버리면 따끔하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긁힌 부위에 열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처를 보면, 들춰보면, 피가 맺힐 정도로 긁혀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긁어버리거나 뭐 밀어버리거나 사람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대체로 원한이 심하게 맺혔는데 분노의 원한이 맺힌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노가 더 심해지면 뭐 사람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런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맥켄지 폴터가이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곳이 사진상에 보면 그 하얀 원 속에 그 조지 맥켄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 맥켄지의 무덤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그레이프라이어스에 있다고 합니다. 조지 맥켄지는 유명한 살인자이며 고문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흔히들 흉가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당해서 뭐 그게 체험하러 온 분들한테 긁어버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요. 반대로 아주 악명 높은 살인자나 혹은 사탄 숭배자가 혹은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뭐 교수형을 당한다든가 처형을 당하면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죽고 나서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후에 자기가 그렇게 이제 제호를 맞이한 그 장소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켄지 폴터가이스트도 그런 경우인데 자기가 정작 사람들을 많이 죽여놓고 괴롭혀놓고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사후에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지 맥켄지는 17세기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다고 한다. 저곳에 커버넌트스 감옥이 있으며 장로교회 신자들을 가둬놓았던 곳이다. 여기 감금되었던 1200명 정도의 신자들 중 100명 이상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니까 뭐 저곳은 억울하게 당한 분들의 원도 맺혔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여러 사람들을 만든 사람도 악행을 저지르는 곳입니다. 사후에. 맥킨지 폴터가이스트로 유명한 이곳은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감옥이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1691년 조지 맥켄지도 그곳에 묻혔다. 사진의 원의 영역에 조지 맥켄지의 무덤이 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망한 대다수가 역시 저곳에 묻혔다고 한다. 고문당하고 박해당한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조지 맥켄지의 잔혹한 행위 때문인지 그레이 프리어스 방문자들은 조지 맥켄지 스피릿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방문객들은 500회 이상의 공격을 받았는데 멍자국, 물린 자국, 긁힌 자국 등이 피부에 남아있다고 하며 방문객의 일부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긁힌 자국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고 한다. 그 다음 사진에서 나올 텐데 유령은 보면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 유령도 있습니다. 경공들이 보면 영역이 강해요. 유령들을 봅니다. 사람들보다는 낫지요. 그 본능 자체가 경공들 몸의 본능 자체가 유령들을 보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보는 것 같고. 그만큼 경공들은 영역이 강한데 그 경공들이 보면 개장수들이 있죠. 개장수들이 주인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경공을 몰래 데려가서 팔아치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 경공은 사후에 주인을 너무 그리워하면 그때는 동물 유령 관련된 초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흉가를 가면서 산 기슭진 곳, 어석한 곳을 가면 개들을 많이 키우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동물 유령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후에 유령 억울함을 호소해서 유령 관련 초상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경공들은 그 초상 현상을 일으키는 유령들이 매우 강합니다. 저기는 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동물 정령이 사진에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저곳에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도 존재한다. 그레이 프리어스 경공의 이름은 바비로 주인과 함께 에딘버러에 여행을 왔는데 주인이 객사에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고 바비는 주인의 무덤을 14년 동안이나 찾아왔다고 한다. 바비는 에딘버러 명예시민권을 얻고 그 주인과 함께 묻혔다고 한다. 혹은 존 그레이 경찰관에 계했는데 존이 숨을 거두고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지만 바비는 무덤 위에 올라앉아 떠나가기를 거부했다. 비오고 눈이 와도 지키고 있으므로 묘지 옆에 작은 계집을 만들어 주었다. 바비 역시 자신의 주인 곁에 묻혔다. 저도 흉가 체험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한 번은 정말 동물 유령인데 저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이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경공이 다른 사람에 끌려와서 최후를 맞이한 곳인데 제가 갔을 때 제가 자기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모습을 보인 채로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경우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동물 요령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시간이 나면 그 영상을 보고 그 동물 요령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억울하게 죽은 경공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달려온 거니까, 그리고 모습을 보이면서 달려왔으니까 분명히 나한테 그 억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경공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저한테 알리려고 왔으므로 언젠가는 한번 말을 그 동물 요령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니까 지금은 시간을 못 내지만 한 번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곳에서 찍힌 심령사진입니다. 그 얼굴 부위를 보면 너구리 같기도 하고, 보면 코도 동물 코고 눈도 동물 눈이죠. 그러니까 저 동물 유령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긁어버리는 모양입니다. 눈동자가 보면 분노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억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의 원을 뭐 대신해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동물 유령이 다니면서 사람 목을 긁어버리고 뭐 여러가지 행패를 부리는 모양입니다. 사진 얼굴 모습이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네요. 그곳에서 긁힌 분의 얼굴입니다. 보면 얼굴에 선명하게 손자국이 남아있죠. 뭐 이전에 셀리 하우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셀리 하우스보다는 그 상처가 덜하네요. 뭐 셀리 하우스 거기서는 온몸에 손톱을 세워서 긁어버린 증거 사진이 있었지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지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 러시아 영상인데 터널에서 버스도 막 심하게 흔들리다가 엎어져 버리고, 자동차들도 쉴 새 없이 운전자가 뭐 방향을 바로 잡으려 해도 차가 한쪽으로 밀려나와서 엎어져 버리고 교통사고가 쉴 새 없이 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 터널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그러한 영상은 폴터가이스트 차원을 넘어간 거지요.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면 냄새를 피우거나 유리창에 글자를 새기거나 불을 붙이거나, 불을 붙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불을 임의로 만들어서 옷을 태워버리거나, 뭐 옷을 지는 것만으로도 옷이 타버린다든가, 그리고 포스텝 같은 경우 목조 건물 같으면 1층에서 체험자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명백하게 들리는 경우, 뭐 그러한 경우를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간 경우 같으면 뭐 차를 흔들어 버린다든가, 뭐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뭐 차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폴터가이스트를 넘어선 현상들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실 영상은 러시아 터널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영매사들이 유령을 소환하는 장면입니다. 유령을 소환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테크닉이나 무슨 법이 있어서 유령을 참가자들과 함께 소환하는 장면인데, 저기 손을 보시면 저 손은 인간들 손과 똑같습니다. 물건을 쥐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뭐 노크를 한다든가 뭐 사람을 밀어버린다든가 뭐 심하면 뭐 사람 목을 조르기도 하고, 뭐 저 정도 손 같으면 사람을 긁어버리면 등 뒤나 목이나 스크래치가 크게 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저기는 실제로 유령이 자기 손의 모습을 보인 사진입니다. 저 경우는 원래는 유령이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면 저 모습은 손 모습은 없겠지요. 없는 상태로 긁어버리기도 하고 모습을 저기 있으면 드러내 봐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손의 모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영매사들이 유령을 불러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해서 물건을 갖다 놓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어디다 보관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막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영상은 영매사들이 실제로 유령을 소환한 경우인데, 그 유령이 레벨이 높아서 인간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서 영매사의 목을 천으로 감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영상입니다. 어떤 흉가에 갔을 때 정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말을 했다. 근데 돌아서 보면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없더라. 이런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흉가에서 젊은 늙은 할아버지가 나오긴 하는데 눈동자가 없고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눈 자체가 하얀데 눈동자가 없어요. 그럴 경우도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면 보여요. 이전에 금정산 어귀에 갔을 때 느낌이 이상해서 집중해서 해보니까 남자인데 얼굴이 몬스터형인데 눈동자가 없어요. 역시 눈동자가 노랗기만 하고, 눈이 노랗기만 하고 눈동자가 없는 상태의 남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을 보고 제가 조금 신체적으로 약간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데 뭐 제가 들고 다니는 물건을 갑자기 산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해서 제가 그걸 죽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들은 러시아 터널에서 일어난 영상과, 그리고 실제로 유령이 인간 몸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이 올드맨 앤드 사이더 유령인데 영국입니다. 이 영상이 찍힌 다음에 보실 영상이 찍힌 그곳은 영국입니다. 술집입니다. 거기가 이 올드맨 앤드 사이더라는 술집인데 그 술집은 불청객의 출입이 그리 낯선 곳은 아니다. 불청객이란 유령이겠지요. 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의 방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17일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술집 중 하나인 이 올드맨 앤드 사이드의 직원들은 폐쇄 회로에 유령이 찍혔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유령이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폴터가이스트죠. 그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서 박살을 내버린 거니까. 심한 경우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담뱃갑을 띄워 올린다고 해요. 흉가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거기 들어와서 집을 짓거나 하면 동양 같은 경우는 겁을 줘버리면 다들 도망을 가버리니까. 근데 서양은 또 사람들 인식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유령이 자기들 가게에 출입하거나 초상현상을 일으키면 더 좋아해요.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코스트 투어 흉가 체험을 하게 하고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혹은 이제 그렇게 한번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돼 버리면 유명세를 타니까 유리잔 몇 개에 박살 난다고 해서 서양 분들은 겁도 먹지도 않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생각을 하고 유령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초상현상이 찍히거나 유령이 찍혀서 그게 세상에 공개가 되어버리면 자기들 가게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서양이나 미국 쪽은 오히려 유령들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는 면들이 많습니다. 14일 오전 6시 18분경 그레이트 맨체스터 주 볼턴의 763년 된 술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뭔가가 바 주변을 떠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술집 매니저 토니 둘리 씨는 14일 아침 가게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게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으니까 유령인 줄 몰랐을 때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에는 바 주위로 알 수 없는 존재가 불이 깜빡이듯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화부는 오전 6시 19분이 되기 전 이유 없이 멈춰 있었다. 이 부분은 들어온 유령이 CCTV를 정지를 시켜버렸다고 볼 수 있죠. 현 세상에는 유령들도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나 장치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두면 나를 계속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멈춰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툴리 씨는 솔직히 말해서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하지만 녹화된 걸 보니 믿게 된다라고 말했다. 유령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자기가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그때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공입니다. 허공.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체니까. 그러니까 유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둘리 씨도 자기는 처음 접해본 현상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하지만 녹화된 걸 보니 믿게 된다라고 말했다. 1251년에 문을 연 이 올드맨 앤드 사이드는 영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술집으로 7대 더비 백작 제임스 스탠리의 홀령이 출몰한다고 전해진다. 이 술집은 제임스 스탠리 백작 일가의 소유였으며 제임스 스탠리 백작은 영국 내전이 끝날 무렵인 1651년에 참수되기 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수 이런 부분들이 흔했지요. 특히 전쟁 같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니까 전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백작이 처형되기 전 앉았던 의자는 여전히 이 술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의자를 다른 곳에 옮기거나 하면 조금 유령이 출몰하는 경우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처형되기 전 앉았던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착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의자 때문에 출몰을 더 많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형이 있죠. 어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들. 그 어린애들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을 때 그 어린애가 아주 좋아했던 인형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팔리고 혹은 사가고 그 인형이 초상현상을 일으켜서 공포에 떨면 버리거나 하면 또 딴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사랑했던 소중히 했던 그 물건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물건을 유령들은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물건은 억울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다.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서 다시금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여러 공포감을 만드는 현상들을 일으키지요. 백작이 처형되기 전 앉았던 의자는 여전히 이 술집에 있다. 이 혹자는 그의 홀령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1644년 볼턴 대학살 때는 이 술집 앞에서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이 학살되기도 했다. 이처럼 피로 얼룩진 역사 때문에 이 술집은 오래전부터 초자연적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지목됐다. 앞서 심령술사들은 이 술집에 최소 25명의 홀령이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맨 앤드 사이스 펍은 1251년부터 시작된 영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주점이며 최소 25명 이상의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술집 앞에서 희생된 분들에 관련된 유령들도 거기를 끝없이 들락거린다고 봐야지요. 지역 신문들은 올디맨 앤드 사이스 펍 주점의 유령 출몰 사건은 1651년 영국 내 남북 전쟁 중 참수된 더비의 7번째 백작 제임스 스탠리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물건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이 진짜 흉가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슬쩍 아무도 모르게 슬쩍 가져오고 나면 거기서 지켜보던 유령들이 그 물건을 왜 가져갔느냐 돌려놓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흉가 체험을 하시면서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더라도 건드리면 결국은 다시 돌려놓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니까 흉관에 있는 물건들은 만지지도 말고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유령 출몰 사건은 1651년 영국 내 남북전쟁 중 참수된 더비의 7번째 백작 제임스 스탠리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네. 이어 저곳에는 그가 참수되기 직전에 앉아있던 의자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1644년 볼턴 대학살이 일어난 주점의 인근에서 수백 명의 군인과 민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도 있고 좀 심하면 이를테면 보석에 관한 저주 같은 건 많이 있죠. 굉장히 비싼 보석인데 이전부터 그 보석을 탐내서 그 보석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식이 죽거나 남편과 이혼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에 얽힌 사연이 있거나 그 보석이 만약에 인도 같으면 아주 성스러운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보석을 그걸 지키고 있던 유령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보석을 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자기 집 갑오로 전한다든가 하면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계속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갖다 놓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 보석이 저주가 걸렸다 해서 강물에 던져버렸는데도 우연히 또 누군가가 그걸 발견해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석을 지니고 어디를 가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모임 참석하기 전에 갑자기 그 보석을 지닌 채로 갔겠지요. 갑자기 막 맑은 하늘이었는데 하늘이 구름이 새까맣게 덮이고 그 분위기가 아주 지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박물관에 기증을 해버려요.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나면 또 잠잠해요.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고대의 박물관, 고대의 유물을 갖다 놓는 박물관 주변에는 이전에 제가 그 연구하고 조사를 하면서 고대 박물관, 고대 유물을 모아놓는 박물관에 가서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유령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그 박물관에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디맨 앤드 사이스펍 그리고 그 영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주점에 관한 사연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출몰한 유령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켈트족의 신화는 많이들 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드루이드와 관련된 영국의 성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드루이드 수도승들이 기도문을 외우며 지나다녔다는 나무 터널입니다. 헌팅턴 캐슬이라고 하는데 헌팅턴 캐슬은 더블린에서 웩스포드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새의 성으로 1650년 킬케니 성으로 행진하던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 함락되었다. 성에는 당시 전쟁 중에 사용되었던 칼, 방패, 갑옷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팅턴 캐슬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드루이드, 켈트족의 마법사 사원으로 건축이 되었다. 그곳은 드루이드 사원이었다. 드루이드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에는 이집트 여신 이시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존재하며 감옥이 또한 있다. 복도에는 갑옷, 테피스트리 및 가족의 조상화가 있고 박제 동물이 많이 있어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로버트슨 가문이 지난 200년 동안 헌팅턴선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캐슬에는 15세기에 심어진 주목도 있으며 정원 앞으로는 나무들이 터널처럼 형성되어 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그곳을 수도승들이 걸으며 기도문을 외우면서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터널처럼 형성된 나무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활공하면서 다니는 수도승 마법사의 유령 모습이 지금도 가끔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팅턴 캐슬에는 죽은 드루이드 마법사, 그리고 살해된 군인, 그리고 전쟁터로 간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는 레이디 에스먼드의 유령이 있다고 하는데, 레이디 에스먼드 유령은 달빛이 비추는 정원에서 비치를 하는가 하면 울기도 한다고 하며,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 반란에서 희생된 군인 유령이 가끔 와서 문을 노크한다고도 합니다. 폴터가이스트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왜 헌팅턴 캐슬로 왔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폴터가이스트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긁고 글자를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허공에서 불을 만들어서 옷을 태워버린다든가 그러한 작용을 종합적으로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데, 허공에서 불을 만든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건 폴터가이스트의 영역보다는 더 상위적인 초자연 현상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폴터가이스트 현상보다 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일으킨 드루이드 관련된 성을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드루이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헌팅턴 캐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내용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캐슬에는 15세기에 심어진 주목도 있으며 정원 앞으로는 나무들이 터널처럼 형성되어 늘어져 있다. 그 당시 그곳을 수도성들이 걸으며 기도문을 외우면서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터널처럼 형성된 나무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활공하며 다니는 수도성 마법사 유령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헌팅턴 캐슬에는 죽은 드루이드 마법사, 살해된 군인, 전쟁터로 간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는 레이디 에스먼드의 유령, 즉 에스먼드 부인의 유령 등이 존재한다고 하며, 이건 드루이드 마법사들의 관련된 일이 저 성에서 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전쟁터로 간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는 레이디 에스먼드가 가끔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홀로 빗질을 하는가 하면 혼자 울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 반란에서 희생된 군인 유령도 가끔 와서 문을 노크를 한다고 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으로 1642년에서 1651년의 청교도 혁명에서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저 헌팅턴 캐슬은 드루이드 유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곳에는 다양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헌팅턴의 드루이드 켈트족의 마법사를 드루이드라고 하지요. 그들은 안개를 만들고 불을 임의로 일으켰으며 피를 만들어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신통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드루이드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젊은 사람들을 산채로 화형하거나 여러 잔혹한 방법으로 희생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저 캐슬에 사는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은 여러가지 이상한 경험을 했지만 그중 특이한 사건의 하나는 17세 때 헌팅턴의 저곳에 서재에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 드루이드 복장의 유령들이 나타나 그에게 유테이터의 경험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후손은 멀쩡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영혼이 천정으로 끌려 올라갔고 그 아래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헌팅턴 캐슬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는데 이 영상은 물론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국 영상이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말씀드린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current owner is David Durden Robertson. You live among the legends and the stories here, David. Have you experienced anything really strange yourself? I have several, but the most odd experience I had was when I was about 17. I'd gone to sleep on the couch in the library.
When I woke up, the room was quite bright and the whole couch was almost sort of spinning around. I became aware at that stage that there were two faces peering down at me. His body was lifted up until he was actually floating above the couch. Well, a most extraordinary experience. They hadn't touched me, but they just looked down at me as if I was in their power. David felt that time had stopped. As in a waking dream, he was able to observe his own body, but not control it. He was having what is known as an out-of-body experience. These vivid encounters with the apparitions which he describes attest to their existence. But the question remains. The native inhabitants of Ireland were the Celts, and 1,500 years ago, a special priestly class of learned men lived among them. These people professed to have magic powers and a secret knowledge of the world. They were the Druids. As the keepers of religion, Druid leaders often rivaled Celtic kings and chiefs in prestige, even in power. The Druids have a special place in Irish mythology, for apart from their great learning, their extraordinary powers enabled them to act as intermediaries between gods and mortals. They were believed to be able, at a stroke, to create a mist, start fires at will, or bring down showers of blood. The Druids were held in awe for their wisdom, but they were also feared. Animals were regularly used in sacrifices, but to commune with the gods, Druids needed the most valuable and potent blood offering of all: human sacrifice. The Druids picked fine young men and women who were ritually sacrificed as mates for the gods. Because of their reverence for the natural world, a favorite form of sacrifice was to slit the victims' throats and let their blood flow into the earth. 다음에 보실 사진들은 흉가 체험자들이 직접 찍은 유령들 사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서양의 영매사가 불러낸 유령입니다. 여자분 유령. 그냥 보시면 사람 같죠.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뭐 심지어는 물질화해서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하얀 천을 두른 분의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은 아니지요. 저런 분들이 마음 놓고 흉가에 와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혹은 사람을 밀어버리기를 하면 아주 공포 분위기가 날 겁니다. 서양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양 영매사들은 아주 많은 연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유령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거나 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불러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실험을 하기도 하고 나타났을 때 그 물질들을 일부 채취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 등 많은 어떤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은 체험자가 체험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이
화질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할 수가 없네요. 그분의 영상을 보면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영상 촬영하고 더불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사진기가 보는 어떤 시각하고 인간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인간들이 못 보는 영역을 사진기가 보고 찍어내는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날은 그분들이 체험을 간 날은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기상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험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기에 찍힌 유령포는 얼마든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일으키겠지요. 근데 사진을 보면 붉은색인 것 같기도 하고 분홍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찌 보면 붉은색이고 어찌 보면 분홍색인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 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배 호텔에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테마사하고 같이 갔어요. 테마사하고 제가 잘 아는 테마사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일반 분하고 총 4시서 갔는데 거기를 도착하니까 길이 없어요. 도로 표지판을 보니까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거기는 차가 왕래를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도로는 넓게 있었습니다. 보면 곳곳에 돌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산복도로였는데 거기 내리자마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처음 가는 곳이라서 무서운 점도 있었겠지만 느낌이 좀 안 좋았지요. 그래서 그 호텔이 굉장히 웅장한 배 호텔인데 거기를 이제 여름이니까 막 등굴도 우거져 있고 비도 내리고 해서 겨우겨우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뭐 이곳저곳 체험을 하고 비가 내리는 날이었으니까 그 뒤편에도 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건너가려면 외나무 다리처럼 그 철판으로 된 그 외나무 다리에 놓는 그런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에 놓는 그런 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철판이 놓여져서 거기를 지나가야만 뒷건물로 가게 되는데 거기를 갔다가는 비 오는 날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그 뒷건물은 가지 않고 앞에 건물에서만 뭐 체험도 하고 체험 간 김에 그 배 호텔에서 뭐 부침개도 해먹고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나오는 순간에 그 배 호텔을 나와서 얼마쯤 걸어갔을까. 그런데 그 배 호텔에 아무도 없는 게 분명했는데 우리가 체험을 다 했으니까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전에도 거기 배 호텔을 갔을 때 뭔가 위에서 던졌는지 쿵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거기 배 호텔 체험을 갔을 당시 다른 분들이 2분이 갔는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기로 하고 친구는 뭐 물을 길러러 갔다고 하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는데 거기서 붉은 빛이 앞부분에 돌아서 그게 뭔가 하고 다가가서 유심히 보니까 빨갛게
여고생 모습이 보이더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폐호텔은 여고생에 해당되는 여자분이 몹쓸 짓을 당하고 분에 못 견뎌서 그 폐호텔에서 투신을 해버린 겁니다. 내부 폐호텔이지요. 내부에도 공간이 크게 있었으니까 2층, 3층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호텔 중앙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이 된 여고생 혼령이 극도의 분노를 했으니까 빨간 유령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원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쿵 소리가 난 것은 여고생이 그곳에서 몸을 던져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좀 비극적인 소리가 났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저는 뭐 그러한 상황을 잘 아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니까 또 소리가 쿵 하고 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기 있는 유령분도 아마 굉장히 분노한 분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기 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같은 유령분인데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이네요.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에는 여자분 유령이 한 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거기서 체험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영상은 제가 야간에 산속을 걸어가면서 고스트박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유령분들과 이야기하는 영상인데, 거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분명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고스트박스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고스트박스를 저는 뭐 수도 없이 사용을 해봤지만 그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나오는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거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많이 알고 느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상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제가 산속을 혼자 가면서 고스트박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유령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죠, 대답하는 목소리가. 근데 그 고스트박스라는 것도 이전에 아프리카 비대에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뭐 아프리카 BJ들이 고스트박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고스트박스에 대한 설명과 뭐 기타 정보를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그걸 자기 아프리카 방송 홈에다 올려버렸어요. 그걸 누군가 보고 저런 게 있구나 해서 고스트박스를 아프리카 BJ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보면 사용법도 모르고 유령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마구잡이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잘못했구나. 지금은 후회가 되지요. 뭐 공개하라고 준 내용은
고스트박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걸 뭐 사용을 하면서 뭐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악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용을 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알고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뭐 나라도 보면 어지럽고 이 전부가 뭐 크게 이게 나라가 어지러진 게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뭐 모른다고 속이고 하는 부분들이 왜 여러 가지로 모여서 그렇게 된 거라서 저도 좀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사진은 어느 나라에선가 이유가 없이 불이 났답니다. 그 당시에 마을 전체에 이유도 없이 불이 나고 뭐 저 마을에서 피해를 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랍니다. 그때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그 마을에 화재가 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그 마을에서 이유 없이 화재가 나서 집안 가재 도구를 바깥으로 내놓은 사진인데 보시면 경찰들까지 와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저 마을에서는 여러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유 있을 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흉가 체험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뭐 그래도 유령이나 흉가에 대해서는 많이 아니까 보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런 장비를 소개해서 그런 장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다가 그 방면으로 뭐 여러 장비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걸 이용을 하는데 좀 그래도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죄 없는 분들이 보고 그것도 뭐 흉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은 폴터가이스트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폴터가이스트에 대한 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기타 제가 아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스트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